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최근 장을 보러 가면 가격을 보기가 참 두려울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죠. 최근 이러한 식료품 인상을 반영한 신조어들이 잇따라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을 하고요. 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피시플레이션, 그리고 밑으로는 최근 이상기후 현상, 그리고 아스파탐 관련 이슈까지 붙었었죠. 설탕 가격 인상을 뜻하는 슈가플레이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설탕 가격은 2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유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료값이 급등하는 등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최근 가격을 올리려는 낙농업계와 정부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죠. 하반기 밀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요.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폭염과 폭우를 겪고 있듯이 최근 주요 생산국들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식량 가격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또다시 중단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죠. 실제로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은 연일 상승 중인데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루 새 11%대나 오르면서 무려 3주 사이에 역대급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곡물 사료 관련주들 쪽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 곡물 관련주들의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러시아의 곡물 만행 흑해 협정 파기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예,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시작했었을 때 시장에서,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전쟁 나서 큰일이네.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올지 예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지나니까 진짜 이렇게 우리 삶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있는 그런 전쟁이 되겠는데요. 오늘 러시아의 곡물 만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또 곡물로 한번 이슈를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3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는요, 이제 곡물가 폭등이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파기되는 순간 바로 저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흑해 협정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과연 그럼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건가? 좀 체크해보고 마지막으로 전략까지 가겠습니다. 자, 곡물가가 다시 한번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 곡물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꾸준하게 또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역시나 흑해협정 파기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곡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정말 이제 이 치사 먹을 거 가지고 일어나 싶기는 합니다.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빈곤 국가들에 속하는 이러한 나라들에게는 또 정말 재앙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흑해 곡물 협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물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시장이 살짝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결론적으로 협정은 파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곡물 가격이 지금 꾸준하게 폭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최근에 이 푸틴의 입장이 중요하겠죠. 푸틴이 계속적으로 이제 연장을 해오다가 이번에는 결국 이 연장을 파기하는 그러한 이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푸틴의 입장을 보게 되면 너네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협정을 파기를 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태까지 러시아에 대한 어떤 약속들이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참고 있었다. 그러면서 협정 연장에 계속적으로 동의를 해왔던 건 우리가 인내하고 관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가 이 러시아에 대해서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러시아를 향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히려 이 빈곤 국가들이 곡물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러시아가 지금 현재 흑해 협정을 계속적으로 파기하게 된 것은 서방 쪽에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너네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러시아 측에서는 이 러시아가 이 세계 식량의 20% 이상을 조금 차지를 하고 있다, 비중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원하는 부분이 있었죠. 일단 러시아 농업은행의 이 스위프트 연결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예비 부품, 그러니까 농기계나 비료 생산을 위해서 부품이라든지 예비 부품에 대해서 공급을 재개하는 부분이라, 혹은 이제 러시아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화물선의 보험을 받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계좌 동결 해제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인도주의적 목적 복원이라든지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러시아가 참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스위프트 재연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러시아가 좋지가 않죠. 계속적으로 지금 뭐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전쟁을 끌고 가게 되면서 이 권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 단단했던 이러한 이제 균열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러시아는 무언가 조금 더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프트를 재연결해주겠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흑해 공무협정을 파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무기를 휘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오데사를 공격을 했죠. 우크라이나의 항구 도시인 오데사,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오데사가 이제 이 오데사가 가장 또 수출을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창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러시아가 지금 공격을 하면서 이제 중국 영사관까지도 이제 타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러시아가 이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오데사가 곡물 쪽에 대해서는, 수출 쪽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항구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지금 현재 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 정도까지는 공격을 하지는 않았었죠. 계속적으로 이제 그래도 뭐 협정을 쭉쭉쭉 이어나가다가 이번에 이제 파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유럽 국가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유럽이나 혹은 이제 유엔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러시아에 대해서 비난의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곡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푸틴은 무언가 이제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는 아마 이 식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무기로 휘두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또 이제 이 유럽 내에서도 이 갈등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흑해로 수출되던 우크라이나산 농식품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동유럽을 좀 경유를 해서 수출을 하자라고 이제 또 유럽 내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돼버리면은 서유럽에 대한 그렇게 크게 타격이 나올 수가 없겠지만,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또 타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이 들여오게 되면 동유럽 쪽에서는 또 곡물 가격이 폭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그랬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동유럽 쪽에서는 또 이제 이 동유럽을 경유를 해서 수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이제 유럽 내에서도 곡물 수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원하는 걸 얻어낼 때까지는 아마 이러한 이 식량 무기화를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마 이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을 슬슬 이제 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슈를 한번 다뤄봤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러시아의 이런 행동들이 저 글로벌 전체적인 나라들한테도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으로 좀 넘어와서 관련된 종목들의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주도주들은 약간 쉬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또 순환이 잘 나와주고 있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누보나 혹은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이런 이제 곡물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실 오늘은 아예 탄력이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누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원래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탄력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오늘 뭐 한일 사료라든지 사료주들도 반응이 나오는 듯 싶었지만 결론적으로 아예 반응이 나오지 않았었죠. 곡물 관련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원래 이제 이 식량 가격이 급등을 할 때, 뭐 밀 가격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할 때 반응이 나오고요.
흑해 곡물 협정이 파기가 된다 혹은 파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반응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시장이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주도주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흘러가는 흐름들이 보통은 나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낙폭이 오전에 가장 크게 나왔을 때는 코스닥 같은 경우 1% 정도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사료주들이나 곡물 관련주들에는 수급이 전혀 안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그렇게 큰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주도주가 모양을 지켜주는 모습들이 더 나오고 있거든요. 주도주가 지금 보게 되면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오히려 추세를 유지해주는 선에서 수급을 오히려 더 밀어넣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즉, 이 뜻은 무엇이냐? 여전히 현재 이 주도주는 굉장히 강하다. 시장이 사실 악재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테슬라가 거의 이제 9%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FOMC를 좀 준비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상당히 낙폭을 키웠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낙폭을 다 회복을 해버리면서 오히려 지금 양전을 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뜻은 무엇이냐? 역시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도주에 대한 투심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정도 시장이면 주도주들의 원래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를 않죠. 오히려 지금 수급을 더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있고, 주도주가 버티는 와중에 개별주가 돌아버리니까 시장이 또 그대로 다 회복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즉 지금 현재 시장은 무언가 이제 이 곡물 협정 관련돼서 이제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흑해협정 파기가 되면 원래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흑해협정 파기가 실질적으로 됐고 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전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죠. 시장에는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주도주 쪽에 그리고 수급이 들어가는 개별주 쪽에 오히려 지금은 시장에 관심이 몰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곡물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지켜볼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곡물 관련주들이 가려면 적어도 일전에 들어왔었던 수급 이 정도는 좀 들어와 줘야지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구간은 지켜볼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주말간에 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과연 또 이제 주말간에 밀 가격이 또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거고, 다음 주에 FOMC도 있겠죠. FOMC도 저희가 한번 또 다뤄보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곡물 관련주들은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주도주가 계속해서 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별주들이 또 오히려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까지 나와주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 음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점, 그러면서 여전히 FOMC 결과에 대해서 또 이제 이 분기점으로 나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이 주도주 위주의 이러한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FOMC 기점으로 해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거기 때문에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매매 전략을 잘 꾸려 나가면 8월 정도 무난하게 수익을 잘 챙겨 나갈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이슈를 다뤄보는 곡물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직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곡물 협정 관련해서 예전에는 흔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담담하고 이번 이슈 플로우를 통해서 시장의 관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이제 거꾸로 추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투자 전략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러시아가 중국이 그러는 것처럼 뭐 계속적으로 이제 곡물을 아마 무기로 휘두를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이 가장 크게 이 곡물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또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자원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어느 정도 원하는 걸 얻어낼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곡물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곡물 가격 급등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곡물 관련주들 수급은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주말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수급이 유입이 될 수가 있겠지만 곡물 관련주는 항상 단기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강조를 드리죠. 수급이 유입될 때 그 수급 들어간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해서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데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곡물 관련주들은 항상 수급이 들어갈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수익을 잘 챙겨 나갈 수 있다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면서 다음 주 이제 FOMC가 진행이 되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또 고점 뚫고 가느냐 아니면 또 약간의 이 차익 실현 조정이 나오느냐의 분기점이 나뉠 겁니다. 때문에 오늘 금요일 지나갔고 이제 한 며칠 정도, 한 이틀 정도만 또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면 분기점에 따라서 매매 전략 잘 또 꾸려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에 또 이제 FOMC 위주로 한번 전략 꾸려 나가 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남은 장 한번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든든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